자, 프로사딕 포놀로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앞에서 우리 페이지 204페이지에서 이건 챕터 5 포네틱스 파트죠. 거기에 있는 204페이지에 여러분들이 프로사딕 피처 파트에서 이미 프로사딕에 대한 프로사딕 개념에 대한 것은 이미 앞에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그 프라사딕이라는 말은 이건 뭐 운율 뭐 이렇게 이제 운율이라는 이 그죠? 프라소디의 형용사형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운율의 뭐 이런 건데 운율적인 뭐 이런 뜻인데요. 운율이라는 요 말을 또 이렇게도 어떤 관점에서 세그먼트보다는 이게 좀 큰 단위의 붙는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슈프라 또 세그먼트리라는 이런 용어로도 프로사딕을 씁니다. 슈프라 세그먼트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슈프라 세그먼트는 분절음보다는 더 슈프라한 거, 더 큰 단위. 대표적으로 이제 분절음보다 더 큰 단위는 뭐 분절음보다 큰 거 당연히 음절, 실러블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워드라든지 그러면 뭐 프레이즈라든지 센텐스 이런 것들이 분절음보다 더 크죠. 자, 그리고 이런 또 푸트란 용어도 또 음보도 이제 분절음보다 더 큰 단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보는 지금 여기에 언급은 없지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음보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자, 그리고 이제 뭐 하여튼 센텐스까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슈프라 세그먼트다. 뭐 번역은 슈프라 세그먼트는 초분절음 이렇게 번역을 하죠. 분절음보다 더 이제 큰 단위 초분절음이라고 번역을 하고 분절음보다 더 큰 단위는 이렇게 뭐 실러블이라든지 푸트 음보라든지 워드라든지 프레이즈라든지 센텐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슈프라 세그멘트이고 이 슈프라 세그멘트 이런 단위들의 붙는 이런 단위들과 관련된 프라서딕 피처는 결국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제 스트레스나 인토네이션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로 다음이 바로 이런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 인토네이션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벌써 여러분 그 문장에 처음에 왜 실러블이 나오는지 여러분 이렇게 굵은 글씨로 이해가 되죠. 자, 단어는 결국은 여러 개의 음절로 물론 한 개의 음절로 구성된 단어도 있겠지만 여러 개 그죠 나오지만 여러 개의 음절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한 음절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음절은 여러분 그 포놀로지컬 유니트 아주 기본적인 유니트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죠? 포놀로지컬한 이 음문론적으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기본이 되는 유니트죠. 우리는 그동안은 이 세그먼트 그죠? 보통 포님이라고 하는 이 세그먼트 뭐 포님이든 아니면 그냥 엘로폰이든 뭐 폰이든 지금 이런 낫소리 혹은 음소 여기에 지금 초점을 더 왔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걸 넘어서 세그먼트보다 더 큰 단위 이제 실러블과 관련된 그러한 프라소딕 피처에 대한 지금 우리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나오지만 이런 실러블은 결국은 여러 개의 음소 뭐 한 개일 수도 있겠지만요. 여러 개의 음소들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자, 이제 244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로 가면 여기에 이제 요거에 해당되는 그림이 나올 거예요. 뭐 뉴클러스 음절에는 핵이 존재해야 된다. 핵은 이제 바울이 놓이는 부분이고 뭐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핵의 좌우에 이제 뭐 온셋이 오고 그 다음에 뭐 코다가 온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온셋이 오고 코다가 있는데 여기 이제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음절의 구성에 대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 시그마라고 되는 이 부분은 실러블, 이제 실러블의 기호입니다, 이게 여러분. 시그마가 이제 실러블, 실러블을 나타내는 기호고, 자, 실러블의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온셋이죠. 이게 핵이니까 음절의 핵이다. 음절에서 가장 중요한. 그래서 여기에 바울이 놓이는 거고요. 그 바울을 당연히 이 뉴클러스를 기준으로
콘소넌트들이 이제 놓이게 되겠죠. 콘소넌트들, 온셋이라는 콘소넌트, 여기 또 코다라는 콘소넌트들이 놓이게 되겠죠. 뭐 하나의 자음만 오는 건 아닙니다. 그죠? 온셋에 뭐 여러 개 지금 보니까 여기 뭐 세 개, 여기도 뭐 세 개 이렇게 놓이죠. 이런 온셋, 코다 이렇게 음절을 구성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요 두 개 합친 것을 라임이라고 합니다. 라임은 사실은 이게 진짜 라임이죠. 요건 이렇게도 쓰기도 한다는 얘기죠. 라임 보통 이제 운이라는 이제 번역을 많이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건 초성이고, 그죠? 첫소리, 음절의 첫소리, 그 다음에 코다는 종성, 음절의 끝소리, 이렇게. 여기도 뉴클러스하고 코다를 합쳐서 라임이라고 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음절의 구성을 여러분 살펴봤습니다. 이 음절의 구성을 본 다음에 바로 등장하는 게 스트레스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바로 음절 단위에 붙는 그러한 프라소딕 피처, 운율 자질이, 운율적 자질이 바로 스트레스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워드 스트레스부터. 워드 스트레스보다 더 큰 단위가 이제 뭐 프레이즈 스트레스가 있겠고, 그 다음에 센텐스 스트레스가 있을 겁니다. 이건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언급을 할 겁니다. 예, 이렇게 전부 다 여러분 여기 있는 워드라든지 센텐스라든지 방금 전에 했지만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바로 슈프라 세그먼트 혹은 프라소딕 유니트, 그죠? 피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워드 스트레스는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쭉 보시면서 아마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부분 같아요. 그죠? 여기 보시면 이제 강세가 여러분 이렇게 acute 액센트로 이렇게 강세 여기 이제 다 표시되어 있죠. 여러분 이렇게 강세 이렇게 다 주어지죠. 품사에 따라서 주어진다는 것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죠? 명사인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렇게 앞에 그죠? 첫 음절 여기 이제 음절이 두 개니까 첫 번째 음절에 그 다음에 동사인 경우에는 이렇게 두 번째 음절에 뭐 이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여기도 나오지만 스트레스 실러블은 이렇게 해놓고 요런 기호 acute 액센트를 이런 기호를 쓰고 다른 실러블보다는 당연히 뭐와 프라미넌트 하겠죠. 당연히 언스트레스 실러블보다는 그죠? 더 두드러진 그런 실러블이 되겠죠. 스트레스. 왜냐면 강세가 주어졌다는 거는 이 스트레스라는 거는 결국은 피치도 좀 더 피치는 음의 높낮이죠. 더 하이어하고 피치가 더 그죠? 소리가 더 높고 그죠? 그 다음에 더 라우더 더 크고 좀 더 길고 롱거까지도 있죠.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합쳐서 우리는 스트레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스트레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런 거를 이제 프라미넌트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뭐 다 알만한 것들이고 스트레스는 어때요? 스트레스는 영어에서는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지금 컨트래스티브는 뭐죠? 단어의 차이를 유발시킨다는 거죠. 이 단어하고 이 단어는 서로 스펠링은 같지만 강세 때문에 서로 다른 뜻이 돼 버리잖아요. 그죠? 명사하고 여러분 그 VS죠. 그죠? 이게 컨트래스티브니까 동사는 명사하고 동사는 완전 뜻이 다른 뜻인 거잖아. 그죠? 물론 어디서 파생됐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뭐 명사에서 파생됐든 동사에서 파생됐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는 있지만 뭐 분명히 뜻은 다른 뜻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강세 이게 굉장히 중요한 컨트래스티브. 컨트래스티브라는 말은 단어의 차이를 유발시키는 그러한 요인이 된다. 그런 뜻이잖아요. 컨트래스티브가 뭐 가장 중요한 그런 이제 의미가 되겠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게 가장 뭐 핵심적인 내용이죠.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또 부분이라서 쭉 보시면서 아마 크게 막힘은 없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있을 거고요. 근데 이제 뭐 스트레스 바울이 여기 이제 모알된 원 그랬으니까 스트레스 바울이 이제 한 개가 아닌 경우도 있더라. 뭐 이건 3음절 그죠? 음절이 좀 여러 개 있는 경우가 그렇겠죠. 그래서 여러분 뭐 혹시 세컨더리 스트레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여기 어큐트 액센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라이브 액센트가 있어서 여기 요런 표시들이 또 있잖아요. 여기 이 표시하고 달리.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도 이제 이렇게 요 표시는 이제 여기 그레이브라 그랬고 요 표시가 이제
우리 이렇게 어큐트 액센트. 이 어큐트 액센트가 이제 프라이머리 스트레스라고 여기 얘기하죠. 그 다음에 요 그레이브 액센트는 뭐라 그럽니까? 요거 세컨더리 스트레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프라이머리 스트레스가 더 이제 센, 더 강한 스트레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두 스트레스 중에서도 프라이머리가 좀 더 으뜸 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둘 다 스트레스가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 인정되는 거죠, 그죠? 둘 다 스트레스가 존재한다. 그렇지만 프라이머리 스트레스가 있고 또 세컨더리 스트레스가 있다. 어쨌든 둘 다 스트레스가 있는 바울이다라고 여기 스트레스 바울 중에서도 또 조금 더 프라미넌트, 조금 더 두드러진 거는 이제 프라이머리 스트레스가 되겠다. 예. 사실 발음할 때는 별로 그렇게 두 개를 구별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 더 두드러진 것이 있다라고 이제 여기도 나오죠, 그죠? 스트레스 실러블이 조금 더 당연히 다른 실보다는 두드러지는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또 그렇죠? 분명히 이제 여기 프라이머리 스트레스하고 세컨더리 스트레스가 이렇게 또 나뉜다는 걸 여러분이 또 잘 아실 거예요. 여기 또 예시들이 다 그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음절이 이제 3음절 여러 개의 음절일 때 이렇게 그죠? 여러 개의 음절일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작동되겠죠. 보통 여기가 세컨더리, 뭐 여기가 뭐 프라이머리라든지 아니면 여기가 프라이머리, 그 다음에 여기가 뭐 세컨더리,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음절이 이제 3개 이상 되는 경우에 그런 현상들이 발생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보시면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이제 이미 챕터 5에서 이런 얘기들을 좀 이제 했는데요. 영어는 이제 스트레스 타임드 랭귀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이 강세 박자 언어라 그래서 영어는 이렇게 강약으로 그죠? 강약 강세에 의해서 강약 그죠? 좀 강세죠 결국 이게 강약이라는 이런 강세에 의해서 박자가 이렇게 결정되는 그죠? 이렇게 흘러가는 그러한 언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죠? 강약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렇지 않은 언어들도 있죠. 뭐 음절, 그죠? syllable timed language. 우리나라 언어 같은 경우는 음절, 그지? 음절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음절로 이제 시간이 이렇게 시간 간격이 이제 음절로 이렇게 흘러가는 언어. 그 다음에 시간 간격이 시간적으로 흘러가는 것이 이제 강약으로 흘러가는 게 이제 스트레스 타임드 랭귀지고 앞에 설명을 좀 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사실은 여기서는 이제 자세한 어떤 얘기들은 이제 앞에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여기는 그냥 그래서 결국은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그 영어의 화자들은 당연히 뭐가 스트레스 프라이머리 스트레스고 뭐가 세컨더리 스트레스고 어느 부분이 스트레스인지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이제 그 언어가 이렇게 제대로 이제 구사가 되는 것이겠죠, 그죠? 예. 물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생득적인, 그지? 선천적인 그러한 지식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렇게 임플리시트라는 이런 말을 쓰는 거죠. 이거는 좀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우리 언어 지식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임플리시트 좀 암묵적인 그런 뭔가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런 지식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뭐좀 아는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 다음 이제 패러그래프에서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은 이제 스트레스 패턴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죠? 영어에. 근데 이 영어의 그 화자들 중에서 조금 스트레스 패턴이 다르기도 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같은 영어를 쓰는 화자 중에서도 바로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미국 영어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영국 영어가 좀 다르다는 거죠. 여기 이제 예시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이름절의 강세가 이렇게 오잖아요.
laboratory, 그죠? 근데 여기 지금 브리티시 잉글리시를 보시면 여기 얘는 이음절에, 그죠? laboratory, 그죠? laboratory. 그리고 여기는 또 여기에 사이에 지금 트하고 R 사이에 지금 어떤 모음이 없어요, 그죠? 또 그런 것도 하나의 특징이 되죠. 여기 나오지만 그래서 이렇게 슈화로 이렇게 되거나 그 다음에 딜리트가 되거나 뭐 그렇다는 거죠 지금. 예, 여긴 아예 딜리트가 돼버렸죠. 뭐 슈화도 아니고 지금 트하고 R 사이에 지금 그거 얘기를 하죠. 자, 그런 얘기들이 좀 있고 그래서 이제 브리티시하고 그 다음에 아메리칸 이 바울이 조금 다르기도 하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봤듯이. 예.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뭐 이것도 하나의 일종의 이게 이런 게 버라이어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영어에 어떤 사실 버라이어티는 보통 많이 다이얼렉트로 많이 이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방언이라 그러죠. 방언.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 쓰이는 그러한 이제 언어 현상 같은 거. 그래서 이제 방언인데 브리티시 잉글리시에서의 어떤 대부분의 방언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쓰이고 또 미국 영어에서의 또 대부분의 방언에서는 또 이렇게 쓰이고 뭐 이렇게 좀 다르게 쓰이는 것 같은 지금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여기서 지금 force 바울이 지금 바로 요 바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번째 바울이 지금 브리티시 잉글리시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T하고 R 요 사이에 이 네 번째 바울인데 그 네 번째 바울이 지금 생략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발음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미국식에서는 이렇게 발음이 되고 있는데 요 표시는 세컨더리 스트레스였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 스트레스 그 다음 이제 패러그래프 보면은 결국은 뭐 여기 핵심이죠. 스트레스는 결국은 실러블의 특징이다 이렇게. 실러블에 놓이는 그러한 자질입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실러블은 여러분 슈프라 세그먼트이잖아요, 그죠? 초분절 음이죠. 그래서 초분절 음소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슈프라 세그먼트를 이 바로 이제 실러블이고 그 실러블의 바로 속성 혹은 자질 이렇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세그먼트가 아니죠. 그게 포인트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이제 프라소드 혹은 슈프라 세그먼트 피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스트레스가. 자, 스트레스뿐만이 아니라 인토네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똑같이 프라소딕과 슈프라 세그멘탈 피처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음절이 이렇게 피치가 이렇게 레이즈 됐죠. 좀 높거나 이게 하이어예요. 결국은 피치가 높거나 그 다음에 라우드하거나 어떤 그 음절, 그러니까 음절이 그렇다는 거. 세그먼트 여기 나오지만 세그먼트가 아니라 어떤 하나의 모음이 아니라 이렇게 모음이라고 보통 세그먼트는 아마 바울일 건데 보통 우리는 스트레스드 바울이라는 말만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런 말보다는 스트레스 실러블을 많이 이제 언급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 의문론에서는 당연히 스트레스드 바울보다는 스트레스 실러블로 많이 언급할 거다. 왜냐면 이 실러블 이 바로 스트레스라는 이 자질은 바로 실러블 여기 나오지만 실러블에 분명히 자질이라 분명히 얘기하잖아. 실러블의 자질이다 이렇게 이 스트레스는. 그래서 실러블과 스트레스가 이렇게 같이 있어야지 어울리는 거죠. 스트레스 바울하면 조금 안 어울린다는 얘기. 여기 세그먼트가 있잖아요. 이 세그먼트가 바울이니까 안 어울린다. 자, 하여튼 실러블이 그래서 라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실러블이 또 롱고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실러블이 또 이렇게 실러블의 피치가 또 하이어 이게 하이어죠 결국 하이어 하고 이것들이 바로 이제 믹스된 그러한 게 바로 스트레스다 강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는 바로 이제 워드 스트레스가 아니라 좀 더 큰 센텐스라든지 프레이즈 스트레스가 언급되죠. 여기서는 센텐스 스트레스는 그렇게 자세하게 언급되고 있지 않네요. 그죠? 자, 한번 볼까요? 여기는 지금 뭐 아래에 여러분들 예시를 보면 금방 이제 파악할 수 있을 텐데 여기 지금 컴파운드 나운과 adjective 플러스 여기 플러스 adjective 플러스 noun. 요거는 여러분 사실은 noun phrase죠. 이건 phrase입니다. phrase. 이건 구죠, 구. 자, 한번 보겠습니다. 워드가 이제 phrase라든지 sentence로 이렇게 커져가죠. 단어들이 결합해서 결국은 phrase나 sentence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도 역시 어떤 특정한 하나의 실러블이 당연히 다른 실러블보다는 더 이제 큰 강세를 갖게 마련이겠죠. 하나의 특정 어떤 하나의 실러블이. 자, 그럴 때 이제 프레이즈에서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프레이즈 스트레스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게 문장에서 그러면 센텐스 스트레스가 되겠죠. 바로 그거예요. 프레이즈의 다른 예, 음절보다 프레이즈 안에서 그죠? 이 프레이즈 안에서 다른 음절보다 어떤 하나의 특정한 음절이 더 큰 강세를 가지면 프레이즈 안에서 그러면 프레이즈 스트레스고 그러면 문장 안에서 어떤 문장 안에서 한 음절이 다른 음절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가지면 그게 센텐스 스트레스가 되죠. 문장 강세 이렇게 표현하겠죠. 여기는 주로 이제 프레이즈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장 강세에 대한 얘기는 사실은 뭐 예시도 딱히 없어서 그런데 자 문장 강세 뭐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문장 강세에 대한 예시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Tom, 뭐 drove, 예. 자 to his home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에서 여러분 보통 여기에 문장 강세가 있다고 해요. 그 문장 강세를 일단 따질 때는 이런 이제 또 용어도 알아야 되는데 단어에는 여러분 그 컨텐트 워드가 있고요. 컨텐트 워드가 있고 단어에는 그 다음에 펑션 워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컨텐트 워드는 우리가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이런 내용어들 이게 내용어란 뜻인데 컨텐트 워드는 그 다음에 이제 문법적 기능을 담당한다 그래서 이제 기능어는 뭐 우리 흔히 뭐 접속사, 전치사, 대명사, 조동사 그런 것들을 기능어라고 해서 대개는 이제 기능어에는 강세가 잘 오지 않고 내용어에 이제 강세가 온다 그래. 그럼 여기서 내용어는 여러분 탐하고 드로브하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기능어가 되죠. 이런 데 강세 없고 그다음에 이거 홈 이런 데에 이제 내용어죠. 이게 전부 다 내용어들의 강세가 오고 특히 마지막 내용어 항상 the last content word 여기 보통 이렇게 더 last란 말이 많이 붙어요. the last content word에 여기에 강세가 온다 그래요. 특별한 문맥이 없을 때는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 강세가 온다. 이걸 문장 강세라 그래요. 여기 홈 여기에 강세가 오는 걸 다른 어떠한 음절에 강세보다 얘가 가장 두드러진 이 문장 전체에서 이제 가장 두드러진 여기 물론 이제 여러분 이제 나중에 보시면 이 탐에도 강세가 올 수 있고 드로브에도 강세가 올 수 있어요. 홈보다는 그럴 때 만약에 탐에 강세가 오면 이거는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톰이 아니라 다른 사람 여기 드로브에 강세가 오면 드라이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 워크라든지 이런 거 한 게 아니라 드라이브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강세 다시 제가 지금 뭐라 그랬는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탐의 강세가 오면 탐이 아닌 다른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른 사람이 아닌 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드로브의 강세가 오면 그 집으로 가는 데는 드로브 말고도 걸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이렇게 걸어가는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걸어간 게 아니라 드라이브에서 간 거다. 이렇게 여기 강세가 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아시겠죠? 탐의 강세가 오면 탐이 아닌 다른 사람도 이제 일단 있다고 가정하고 누구도 아닌 바로 탐이 집으로 갔다 이런 얘기고 드로브의 강세가 오면 뭐 걸어갈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지만 운전해서 갔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뭐 그렇게 여기 강세가 올 수도 있습니다. 문장 강세들이 물론 문맥이 없을 때 여기 항상 the last content 어디에 문장 강세가 온다. 이게 여러분 문장 강세의 핵심입니다. 자 이해하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계속 프레이즈 스트레스를 이제 보면 여기 이제 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죠? 여기 결국은 이제 뭐 이 말은 프레이즈 나오죠. 센텐스도 여기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어떤 워드에서 하나의 음절에 당연히 프라이머리 스트레스가 오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음절이라고 얘기했지만 그 음절에 어떤 모음이 있으니까 그 모음 중에 이제 하나에
여기 나오지만 프라이머리 스트레스가 붙죠. 사실 이걸 자꾸 모음보다는 이제 실러블로 표현을 해야 돼요. 그죠? 실러블로 하나의 음절에 이제 프라이머리 스트레스가 붙는다 이렇게. 근데 이제 대강은 그냥 어차피 음절의 핵이 모음이니까 이렇게 모음이라고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의 모음에 하나의 음절에 프라이머리 스트레스가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또 이런 얘기를 하죠. 여기 또 하여튼 문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실 문장 강사는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러면서 여기 이제 다른 이제 다른 스트레스 바울들은 프라이머리 스트레스가 아닌 다른 스트레스 바울은 이제 세컨더리 스트레스를 얻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 사실은 이거는 강등된다는 뜻인데, 그러니까 같이 스트레스를 받긴 받아도 프라이머리 스트레스가 아닌 이제 스트레스 바울은 세컨더리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앞에서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고, 여기 여러분 컴파운드 나오는 이제 이거는 합성어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합성 명사죠. 보통 이제 이건 명사인데 합성어 이렇게 많이 이제 합성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명사구예요. 그죠? 명사구. 이거는 여러분 강세로도 충분히 여기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죠? 여기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그렇죠? 여기 이제 요 강세, 요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차이죠? 지금 확실히. 결국은 강세가 나운 프레이즈는 여기에 있고요, 나운에 있고요. 컴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형용사 파트에 있다라고 지금. 컴파운드 나운은 어디 강세가 있습니까? 나오지만 adjective 파트, 여기 형용사 파트 이쪽, 여기 지금 밑줄친 부분 이렇게. 여러분 여기서 제일 여러분이 흔하게 알고 있는 예시가 아마 이 예시겠지만, 그죠? 이 핫도그 이거 여러분 뭐 딱 알지만 여기처럼 오버히티드 도 이게 아니죠. 여기 핫도그 이거 음식이죠, 여러분. 우리 보통 소시지라고 하는 그죠? 소시지가 들어간 이제 뭐 빵 같은 우리 핫도그 많이 이제 먹잖아요, 그죠? 그 음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강세가 여기 있는 거, 형용사 파트 쪽에 있는 거, 그죠? 왼쪽에 있다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 얘는 이제 여러분 오른쪽에 있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충분히 여러분이 나운 프레이즈하고 여기 있는 컴파운드 나운의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런 게 이제 기본적인 구강세의 이제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이제 보시면 또 나운에 이제 이렇게 강세가 있는 것은 이렇게 나운 프레이즈일 때, 이게 지금 나운 프레이즈잖아. 나운 프레이즈일 때는 이렇게 된다. 나운 프레이즈 때는 의미가 그대로 이렇게 핫이 독을 딱 꾸며주는 해석으로 이렇게 오버히티드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아마 이해하셨을 겁니다. 뭐 마찬가지로 뭐 이 화이트 하우스도 마찬가지고, 그죠? 여기 있는 화이트 하우스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가 아는 이제 백악관 이렇게 되면 이건 이제 합성어고, 그 다음에 화이트가 하우스를 꾸며주는 그냥 말 그대로의 흰색으로 칠해진 집은 뭐 자연스럽게 명사구가 되고요, 그죠? 의미가 이제 이거는 온전하게 그대로 유지가 되죠. 단어의 뜻을 두 단어의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죠. 온전히 보존하고 있죠. 근데 얘는 그렇지 않죠. 두 단어의 의미가 합쳐진 게 바로 특히 이제 백악관만 해도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흰색으로 칠해진 집이라는 뜻이 아니라 백악관, 그죠? 대통령이 머무는 그러한 하우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합성 명사, 합성어, 그 다음에 이 나운 프레이즈, 이 명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프레이즈와 이렇게,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컴파운드 워드라고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한 단어로 취급하기도 하거든요. 지금 다 붙어 있죠, 사실은. 여기는 지금 띄어쓰기가 돼 있지만 얘는 지금 타이트하고 로프도 붙어 있고 다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차이가 또 있어요, 그죠? 이런 띄어쓰기에도 차이가 있고. 자, 어쨌든 이것이 여러분 그 프레이즈 스트레스의 하나의 특징이죠. 여기 정말
문장 강세에 대한 얘기는 없네요. 그죠? 근데 문장 강세도 다 위에서 설명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장 강세 설명할 때 제가 중요한 얘기 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얘기 했죠? 예, 문장 강세 설명할 때 내용어와 기능어도 얘기했으니까 그것도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인토네이션 들어가겠습니다. 인토네이션. 자, 인토네이션도 앞에서 이미 챕터 5에서 예, 뭐 205쪽과 항상 앞에서 좀 언급된 것들을 제가 다 얘기하는 이유는 그걸 좀 보고 여러분들이 혹은 그걸 좀 기억하시길 바라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이미 톤 앤 인토네이션 파트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인토네이션을. 그죠? 살짝 배웠죠? 네, 여기서 조금 더 상세하게 배웁니다만 자, 그래서 여기 챕터 5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여기 요거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파트에서 보시면 뭐 이렇게 뭘 배웠냐면 뭐 톤 랭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인토네이션 랭귀지가 있다. 톤 랭귀지 뭐 중국어라든지 뭐 태국어라든지 그런 거 있었고 인토네이션 랭귀지 이게 이제 영어죠. 영어가 이제 인토네이션 랭귀지죠. 그죠? 억양 언어 영어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사실은 우린 영어에 관심을 두는 건데 나름대로의 이제 중요한 거는 개념 설명을 위해서 자꾸 이렇게 비교 언어학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피치는 결국 포니믹 피처야. 어디서는 톤 랭귀지 이거는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태국어라든지 여기 나오지만 차이니즈라든지 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이게 포니믹은 뜻이 뭐죠? 포니믹은 여러분 우리 컨트레스트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컨트레스티브 그 단어의 차이를 유발시킨다. 그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피치에 따라서 피치는 음의 높낮이죠. 음의 높낮이에 따라서 여러분 단어의 어떤 한 똑같은 단어들에도 음의 높낮이에 의해서 동일한 음이지만 음이 동일하지만 똑같은 단어예요. 음이 동일하지만 음의 높낮이에 의해서 단어의 음이 차이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치? 결국 다른 단어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포니믹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포니믹 피처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피치가 영어에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어에서는 피치가 달라졌다 그래서 피치가 달라졌다 그래서 단어 차이가 유발되는 건 아니에요. 영어에서는 여기 있는 이 피치 컨투어, 이 인토네이션이 달라지면 의미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여기 나오지만 영어는 여기 non-tone language라는 건 이제 intonation language라는 얘기죠. 영어에서는 이 피치가 역할은 하긴 합니다. 나오지만 피치가 역할은 하지만 어떤 형태로 이게 중요하죠. 이 피치 컨투어, 피치 컨투어로 이제 인토네이션이 컨투어라는 건 여러분 컨투어라는 건 뭐죠? 이거는 등고선이라는 뜻이라서 억양의 어떤 변화를 보여주는 그러한 언어의 변화 추이를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의 윤곽선 아웃라인을 보통 이제 우리가 피치 컨투어라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억양 표시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 여기 예시가 있는데요. 이렇게 억양 표시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이렇게 쭉 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거. 이런 게 여러분 이제 피치 컨투어다 이런 얘기죠. 네. 음의 높낮이인 피치가 이렇게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이런 모습의 어떤 윤곽선을 나타낸 보통 칸투어라는 건 여러분 등고선이라고 하잖아요. 등고선 그런 거와 비슷한 이것도 마치 이렇게 음의 높낮이를 이렇게 표시를 잘 한 거죠. 단어가 아닌 그죠? 단어의 어떤 피치의 변화, 그지? 단어에서의 어떤 피치 같은 거를 그대로 드러낸 거를 이건 톤 랭귀지 아까 중국어나 태국어는 바로 한 단어의 이렇게 음의 높낮이에 따라서 단어의 의미 차이를 발생시키는데 반해서 태국어나 중국어는 근데 영어는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한 단어라기보다는 이렇게 피치 컨투어 전체적인 프레이즈나 아니면 문장 특히 이거 문장이잖아요. 문장 전체에서 이런 전체에서의 어떤 피치 컨투어를 통해서
이제 피치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피치 컨투어가 중요한 겁니다. 얘는 피치 자체가 아니에요. 피치 컨투어지. 피치가 변화하는 그런 추이를 나타내는 그러한 윤곽선, 아웃라인, 예, 그런 등고선, 칸투어. 그것이 바로 이제 영어에서의 인토네이션의 이제 의미인데, 개념인데, 결국은 여기서 이제 예시가 이제 나올 거야. 이 인토네이션은 결국은 있는 신택틱, 그 다음에 시멘틱 디퍼런스를 반영한다고 하는 게, 이제 여기 디퍼런스가 여러분 바로 인토네이션이 바로 컨트레스티브한 의미 차이를 유발시키는, 이건 근데 사실은 구나 문장의 의미 차이를 유발시키죠. 사실 이거 문장이잖아요, 문장. 문장 전체의 의미 차이. 우리가 앞에서도 이거 이미 챕터 5에서도 이미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잘 아는 거지만 존 이즈 해피 같은 게 있으면, 네, 이거 여러분 그냥 이렇게, 그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이걸 이제 라이즈, 그죠? 라이징 피치라고도 얘기해서 이제 이렇게 라이징 피치, 혹은 이건 라이징 인토네이션 이렇게 얘기하면 라이즈 인토네이션, 라이즈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이 문제 전체가 이제 의문문이 돼 버리잖아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아는, 이렇게 끝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폴링이 되는 건 어떻습니까? 폴링이 되는 거는 여러분 여기 저는 이제 해에서 해피에서 해에서 살짝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그건 여러분 이제 이게 폴이면 이게 폴링 인토네이션이다, 아니면 폴링 피치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우리가 진술문, 평서문이 되잖아요, 그죠? 결국 의문문과 평서문은 서로 다른 의미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기 컨트레스티브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자, 그렇듯이 이제 여기도 이제 falling pitch라든지, 그렇죠? 여기 rising pitch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지만, request, 그 다음에 여기는, 이렇게, query. query라는 건 여러분, 질문, 의문, 그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question, 이건 question이라는 뜻이죠. 따지고 보면.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게 falling pitch 하면 이거는 그냥 request다, 의미가. 사실 이제 요거 보시면 요 문장에서 그렇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여러분 문장 자체가 요거를 딱 이제 falling pitch로 했을 경우에는 여기 그냥 이 사람한테 이 데이비드라는 이 사람에게 리퀘스트 하는 거다, 이거예요. 의미가 그냥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미들네임, 네, 미들네임을 이렇게 리빌해 달라고 리퀘스트 하는 거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죠? 이 데이빗, 이 사람한테 야, 너의 그 미들네임이 뭐냐, 이렇게. 반면에 라이징 피치가 되면 여기서 이제 항상 뒤에 at the end가 붙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지금 요 질문을 받는 사람, 그죠? 어드레스이, 그 사람의 미들네임, 그것이 데이비드냐, 이렇게 인지, 미들네임이 데이비드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결국 이 피치가 이제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 이 미들네임이 너의 미들네임이 데이빗이냐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라이징 is day. 의미가 달라지네요, 확실히.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있는 표현 difference라는, 그죠? synthetic, 통사적인, 그러니까 문장의 어떤 구조적 문장의 구조, synthetic이라는 건 문장의 구조상이라는 뜻입니다. 문장의 구조상으로도 분명히 차이를 내고, 그 다음에 semantic이라는 거는 의미적으로, 문장의 의미적으로도 분명히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 그 부분을 잘 묘사한 겁니다, 이 부분에서.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예시가 나오는데요. 결국은 조금 이렇게 이렇게 앰비겨스한 이런 문장이 하나 있다고 쳤을 때, 여러분 이 문장에서 여기 좀 이제 단어가 좀
생소하니까 얘 대신에 이제 존을 쓰고 얘 대신에 이제 메리를 쓰면 네. 그럼 여기 존 네. 우리가 좀 쉬운 인물로 좀 바꿔서 자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은 이 문장은 이게 중의적이래요. 의미가 이제 두 개가 될 수 있는데 한 개의 의미는 이제 요런 의미 이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오화가 있잖아요. 오화를 이제 기준으로 삼아서 이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디렉션을 좀 읽고 좀 따르라고 그렇게 얘가 이 메리가 디렉션을 좀 읽고 따라달라는 것을 이제 의도하는 그러한 의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뭘 따르는 거죠? 좀 팔로우 여기 팔로우 다음에 디렉션이 있고 이건 팔로우 다음에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은 존이겠죠? 존을 따르라고 하는 거. 야 아니면 디렉션을 따르느냐 아니면 존을 따르느냐 이거예요 지금. 그 이제 여기에 생략된 걸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 팔로우 뒤에 뭘 이제 생략한 거냐? 디렉션을 생략한 거냐 아니면 여기 존을 생략한 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장의 의미가 이제 그렇게 두 가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자리가 이제 뭐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제 한마디로 존이 이 자리에 들어가냐 이 팔로우 뒤에 들어가냐 아니면 이 디렉션이 들어가냐 이렇게 여지가 생길 수밖에 없는 문장이 된 거야. 여기가 지금 비어 있으니까 이 팔로우 뒤에 자리가. 그래서 메리가 존을 따라야 되는지 아니면 메리가 이 디렉션을 따라야 되는지 요게 이제 갈라지는 의미가 갈라지는 그러니까 둘 중에 이제 뭐가 될지 모르는 그래서 앰비기어스 하는 거야. 근데 인토네이션이 이렇게 매겨지면 여기 이제 인토네이션이 이런 식으로 매겨진다는 얘기입니다. 인토네이션이 이렇게 매겨지면 이제 확실히 이렇게 매겨지면 이제 나옵니다. 여기 여러분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 디렉션이 벌써 이 여기에 딱 이렇게 문장 강세가 여기 놓여져. 얘는 문장 강세가 여기 놓여지는 거죠. 팔로우 여기 나오지만 이 팔로우 첫 번째 실러브 여기겠죠. 첫 번째 실러브에서 이렇게 피치가 올라가는 그러한 경우는 이제 얘에 해당하는 경우고 그러면 이제 이럴 때의 의미는 여기에 힘이 생략된 그런 의미 그를 따르라는 의미 메리가 이게 지금 메리죠. 메리가 지금 그를 따르라는 그러한 의도로 갖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거고 여기 디렉션에 여기 나오지만 세컨드 실러블 여기죠. 세컨드 실러블이 여기에 이제 딱 가장 피치가 높다는 건 여기가 문장 강세가 여기 놓인다는 뜻이에요. 스트레스 그죠? 이건 당연히 센텐스 스트레스겠죠. 여기 센텐스 스트레스가 여기 딱 놓이면서 이렇게 피치가 여기서 가장 하이스트 되고 이게 떨어지는 이러한 인토네이션 패턴을 갖는다면 이것은 인토네이션 폼을 갖는다면 이것은 여기 뒤에 팔로우 뒤에 디렉션이 디렉션이 생략이 된 거죠. 너무 당연한 거죠. 여기 디렉션에 강세를 줬는데 그래서 이거는 지시사항을 따라라 메리가 그러한 걸 의도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번역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확실히 억양이 바로 문장의 의미의 차를 유발시키냐 그게 포인트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 보시면 뭐 여기서 이제 이 피치라는 게 결국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톤은 이제 톤 랭귀지는 중국어나 태국어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넌톤 이게 이제 영어죠. 이게 넌톤이라는 게 이제 이게 인토네이션이죠. 인토네이션. 그래서 이 인토네이션 요거는 이제 인토네이션이죠. 인토네이션 랭귀지에서는 결국은 특히 영어 같은 그런 언어에서는 분명히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다른 방식이라는 거는 톤 랭귀지에서는 그냥 피치 그 자체가 높냐 뭐 낮냐 이걸로 이제 분명히 단어의 차이를 유발시키는 그런 역할을 피치가 한 것이고 이 영어 인토네이션 랭귀지는 여러분 인토네이션 즉 피치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피치 칸투어 이 피치 칸투어 즉 인토네이션이죠. 그 인토네이션에 의해서 이제 문장의 의미가 서로 달라질 수 있음을 이제 여러분 살펴본 거예요.
자, 아마 이해하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피치가 어쨌든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다른 방식으로 즉 톤은 그냥 피치 그 자체에 높낮이. 그다음에 영어 같은 그런 인터내셔널 랭귀지에서는 피치의 컨투어, 억양, 즉 억양 폼이 억양 인토네이션 폼이 인터내셔널 폼에 의해서 문장의 의미가 달라지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살펴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퀀셜 컨스트레인트.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포님. 이거 음소 배열 제약. 이 정도 여러분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소 배열 제약. 음소들이 이제 배열될 때 제약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음소 배열 제약이라고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번역은 하시면 됩니다. 음소 배열 제약이다. 이 음소 배열 제약을 한 단어로 이렇게도 얘기해요. 이거 뭐 유명한 아주 유명한 그런 용어입니다. 포노택틱스. 이렇게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 전체를 이 전체 좀 이 표현을 이렇게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음소의 어떤 시퀀설 배열의 제약을 살펴보시면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 딱 보시면서 아마 음소 배열 제약 뭐가 여기 이제 이렇게 좀 적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이제 여기 constraint라는 말이 있어서 그런데 퍼미서블 하냐 허용 가능한 음소 배열이 어떤 거냐 그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제약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룰 같은 거잖아요. 그런 룰을 보여주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 단어 중에서 여기 여러분 보시면 이제 possible word가 뭐냐 한번 찾아보라 이거예요. 이 단어 중에서. 근데 여러분은 딱 봐도 자, 이 단어하고 이 단어는 좀 어떻습니까? 그럴싸하죠. 그냥 possible 할 것 같죠. 이 단어는 아무리 봐도 이거는 그지? 이런 단어는 없을 것 같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그죠? 그래서 뭐 가난할 것 같은 그죠?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아마 뭐 이거에 동의 안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거 확실히 이런 거 좀 있을 것 같고 이것도 여러분 있을 것 같습니까 혹시? 밀크 생각하면 있을 것 같고 그죠? 이런 것도 지금 여기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있으면 여기에 이제 뭔가 요 크 대신에 얘처럼 부를 이제 M으로 바꿨듯이 뭐 다른 단어가 있으면 아마 이것도 뭔가 이것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음소 배열 제약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음소가 과연 이런 음소 배열이 가능한지 그죠? 음소 배열이라는 건 이제 하나씩의 뭐 B 다음에 여기처럼 뭐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죠? BL 그 다음에 또 L 다음에 모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 다음에 또 자음이 나오고 이런 조합이 이런 전체적인 이러한 배열이 가능하냐 뭐 이걸 이제 음소 배열이라고 얘기하고 음소 배열 제약이 어떤 게 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퍼미서블 나오죠. 허용 가능한 이런 배열 포님들의 배열 여기 배열 나오죠. 배열들이라고 이렇게 예열을 하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이제 X라고 했지만 이게 X는 아닌 거네요. 그죠?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좀 얘네들은 여러분 뭐 딱 봐도 어떻습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 스펠링으로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단어는 없어요. 이건 있어도 그죠? 이거는 있어도 그렇지만 이거는 없는 단어지만 어쨌든 가능할 것 같고 그죠? 이 단어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단어도 뭔가 있을 만한데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그래도 어떤 뭐 있을 만한 그런 단어 같은데 이것도 사실 존재하지 않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하면 밀크 생각하면 이것도 있을 수 있겠다 했지만 아까 얘네들보다는 그죠? 얘네들보다는 조금 더 뭔가 가능한가? 이런 의구심이 좀 들지만 결국은 여기 지금 진술을 보시면 이런 것들은 결국은 허용 가능한 어레인지먼트라고 여기 지금 나오죠. 처음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뭐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이제 알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한번 음소 배열 제약을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자,
근데 확실하게 이런 것들은 어때? 이런 것들은 무조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not possible이라고 해야죠. not permissible. 여기 permissible이라고 같은 뜻입니다. 이게 possible이. 자, 이건 허용이 이제 안 될 것 같은, 허용이 안 되는, 뭐 안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안 된다고 얘기했죠. 이런 단어는 없을 겁니다. 그것이 이제 아래 보시면 이제 제약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아래에. 그 아래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은 안 된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이제 여기에 규칙으로 좀 이렇게 설명을 할 건데요. 여러분 딱 두 가지, 이제 두 가지를 이제 살펴보시면 될 텐데, 이제 방금 전에 저 위에 있는 게 왜 여기 얘가 왜 안 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아마 여기 규칙으로 첫 번째 요 지점에서 이제 하나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두 개의 규칙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컨소넌트. 자, 요런 거 다음에, 그러니까 이러한 거 다음에 다른 스탑 컨소넌트가 오는 거, 이거는 not permissible하다. 여기 보시면 전부 다 어때요? 여기 보세요. 다시 이 BK라든지 이렇게 BK가 이제 그거죠. 여기서 지금 그렇구나. 아니면 KB라든지. 그러니까 BK나 KB 이러한 연쇄는 좀 허용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지금 그죠? 그게 들어갔더니 전부 다 여기 별표라는 건 전부 이건 이런 단어들은 지금 not possible 하다는 얘기예요. 이 별표가 있으면 이거는 non word다 이거죠. 네. 이건 단어가 아닌 거다. 아예 not possible. 반면에 이제 이런 것들은 여기 나오지만 분명히 현존하는 단어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이제 읽어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결국은 이런 식으로 new 분리기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보통 청자들이 반응을 할 거란 얘기예요. watch 요 단어를 써서 그죠? 분리기 뭐야 이렇게. 근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제 요런 단어가 있으면 이거는 아예 어떻게 해요? new what 이렇게 이 단어가 자체가 아예 뭐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이렇게 what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얘는 이렇게 그냥 그대로 썼지만 그게 이제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얘는 passible한 거고 이거는 이렇게 what으로 이렇게 new what 그랬잖아요. 이렇게 new 이거는 뭐 아예 넌센스니까 그죠? 아예 이거는 마치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고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이렇게 여기에 규칙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1번, 2번 규칙을 통해서 여기 있는 이 네 가지 그죠? 이 네 가지의 다시 한번 볼게요. 네 가지의 이 non word들이 왜 non word인지 설명을 해주는 거죠. 여기 네 가지 이게 얘네들이 왜 이 네 개의 단어들이 이거 단어는 아닙니다만 다 non word죠 사실은. 이런 non word들이 왜 non word가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여기 1번과 2번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컨소넌트 B잖아요. 지금 그죠? B나 이제 크죠? B나 크 이런 것들 애프터 뒤에 또 다른 자음 컨소넌트가 오면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B 다음에 이제 크라든지 크 다음에 V라든지 여기 이제 그거잖아요. 지금 그런 예시들이 이제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런 연쇄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요거 또 뭐죠? 이번은 이 L하고 R 이 다음에는 무조건 바울이 와야 된다. 이건 이런 얘기죠. 그죠? 여기 나오지만 얘네들로 어떤 단어를 시작했을 때 이 L과 R로 그러면 다음에 뒤에는 바로 모음이 바울이 와야 된다 그래.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안 되는 이유를 그러니까 이게 L이잖아요. 지금 L 다음에는 지금 바로 바울이 와야 되는데 지금 뭐가 사이에 이제 부가 끼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기서 지금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은 안 된다. 그죠? L 다음엔 바로 모음이 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여기 있는 첫 번째 단어만 봐도 그렇죠? 첫 번째 단어만 봐도 L 다음에 바로 뭐 이런 게 와야 되는데 모음이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 지금 B도 있고 또 K도 있고 이런 거는 뭐 아예 뭐 안 된다. BK 자체도 안 되지만 여기 얘도 봐도 그렇지만 그죠? 자, 이런 것들은 결국은 impossible 그죠? 혹은 impermissible 이렇게
허용이 안 되는, 이게 impossible하고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러한 음소 배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음소 배열이 이런 거예요. 사실 음소 배열은요, 이제 이게 이제 음소 배열이라는 거 여러분 아셨잖아. 그럼 이 음소 배열은 사실 중요한 이제 지점이에요. 이게 여러분 23년 2023 학년도 이 기출문제에 대해 등장했거든요. 이게 그래서 나름대로 중요했습니다. 이게 기출문제 이제 전공 A 6번 문제로 등장했던 거기 때문에 6번 문제에 뭐 이런 예시들이 있어요. 이런 거. 이거 여러분 딱 봐도 이것 때문에 분명히 요 음소 배열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는 음소 배열 때문에 아마 이것도 단어가 아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런 예시들이 또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이 두 개가 이렇게 안 좋죠, 지금. 예, 이런 예시들을 이제 이 기출문제에 제공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음소 배열 제약에 대한 음소 배열 제약에 대한 지식을 이제 테스트한 그런 문제들도 있었으니까 나름 또 여러분이 참고해 보셔야 됩니다. 자, 기출문제 나왔던 뭐 그런 지점이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또 이런 이제 여러분들의 음수 배열 중에 여러분들 상식하고 맞는 것들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요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 부분은 요번 읽어보시면 취나 쥐 다음에 바로 바울이 나와야 된다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취나 쥐 다음에 이것도 맞죠. 왜냐면 이런 것들은 여러분 안 된다는 것도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로 이렇게 취 다음에 바로 이렇게 바울이 바로 와야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죠. 쥐 다음에 자 끼죠. 이렇게 뭐가 이렇게 낍니다. 이렇게 하나의 자음에 더 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다 넌워드 별표가 있다는 거는 이거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요 지점이 중요하죠. 낫이 있다는 거, not possible 하다는 얘기죠. 결국 impossible 하다는 얘기고. 자, 이제 그런 얘기들로 이제 여기가 깔려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됩니까? 이제 초성에 자음 3개가 오는 이제 컨소넌트 클러스터인데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컨소넌트 자음군이라고 클러스터라고 얘기하죠. 특히 이제 온셋이죠. 이거는 초성 쪽에 이렇게 다 초성이죠. 이게 전부 다 여러분. 요 단어로 봤을 때 여러분 그죠? 이렇게 다 초성에 지금 이렇게 3개, 3개의 자음 이렇게 연달아 오는 거를 이제 이렇게 컨소넌트 클러스터라고 얘기해. 자음군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런 자음군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규칙을 하나 생각하면 뭐죠? 물론 이렇게 예외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여기 이런 음소 배열은 안 좋다는 거죠. 사실 안 좋다기보다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없다. 이거에 해당하는 이렇게 돼서 음소 배열이 되는 건 없다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4개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그렇죠? 4개 정도. 그렇죠? 이렇게 지금 별표가 4개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스 다음에는 뭐가 오죠? 보이스레스 스탑이 오는 거죠. 여기 왜냐면 여기 보시면 전부 다 푸트크니까 여기 그죠? 푸트크 그죠? 다 여기 푸트크 그죠? 푸트크 이렇게 대부분 이제 푸트크죠. 물론 이제 이렇게 하나씩 예외가 있지만 여기 지금 이렇게 예외가 지금 있다는 거 여러분이 지금 그 다음에 뒤에 3개가 올 때 그렇다는 거. 음소 3개가 배열될 때 2개가 올 때는 여러분 뭐 스 다음에 트도 가능하고 아니 푸트크 이게 다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뭐 크 이렇게 다 가능한데 하나 더 오면 하나의 자음이 이제 더 와서 3개가 된다면 여기 하나 더 온다면 여기는 지금 어떤 경우냐면 지금 뭐가 오죠? 여기는 이제 여러분 이렇게 자 여기 어프락시먼트 어프락시먼트가 됩니다. 이게 어프락시먼트는 어떤 게 있냐면 요거 지금 여기 있지만 이렇게 L하고 R하고 이거하고 이거 예. 반모음들 이렇게 예 요렇게 4개 여기 지금 보시면 이렇게 요런 기호 여러분 다 지금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세 개 중에 첫 번째는 스가 오고요. 그죠? 항상 스가 지금 제일 앞에 있죠? 전부 다. 여기 보시면 전부. 그 다음에, 푸트크가 여기 오는 거죠. 이 보이스레스 스탑은 푸트크잖아요. 푸트크.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에 세 번째 음소에는 어프락시먼트. 그죠? 어프락시먼트. 어프락시먼트가 이제 이렇게, 어프락시먼트입니다. 뭐, 접근음 혹은 근접음 뭐 이렇게 번역을 할 텐데 이런 것들은 이제 얘네들은 이제 그런 어프락시먼트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음소 배열이 되는데 물론 예외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예외가 지금 4개나 됩니다. 그래서 꼭 이게 무조건 들어맞는 규칙은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된다. 그죠? 예외가 있지만 하여튼 이렇게. 자, 이것도 여러분 하나의 음소 배열 제약이 되는 거죠. 그죠? 요 4가지 경우를 제외한 요 4가지 경우를 제외한 요것이 이제 음소 배열 제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4가지가 근데 예외가 있기 때문에 이게 완전한 음소 배열 제약 규칙은 아니에요. 그죠? 예외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음소 배열 제약도 여러분 잘 이해하시는 게 되는 것이고요. 예. 자, 이제 우리 그 다음에도 이제 음소 배열 제약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얘기를 하는데요.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음소 배열 제약, 그죠? 요거를 이제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이게 이제 여러분, 음소 포노택틱스, 음소 배열의 제약, 이런 뜻이니까, 이거 그냥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포노택틱스. 여기 S를 붙이면 바로 그냥 이 뜻이 돼버립니다. 이 두 단어, 포노택틱, 컨스트레인트를 그냥 한 단어로 이렇게, 포노택틱스, 이렇게 S 붙이면 되는 거죠. 이 그대로 여러분 딱, 표현한 거죠. 지금 요거. 세그먼트의 배열, 그죠? 연속체, 연속된 배열들의 제약,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결국은 이 음소 배열 제약도 결국은, 자, 이게 바로, 기준은 뭐가 된다? 베이스라고 했잖아요. 기준은 실러블의 기준이에요. 실러블이 바로 여러분, 기준 단위입니다. 기준 단위. 베이스. 그죠? 이 실러블을 바탕으로 베이시스로 해서 토대로 해서 그렇게 음소 배열 제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워드가 아니다. 지금 여기 이제 워드가 아니라고 오히려. 자, 여기 이제 클러스터라고 그러는데 이 클러스터는 전부 다 이제 무슨 클러스터가 됩니까? 이게 바로 자음군. 방금 전에 얘기했던 자음군이 되죠. 그래서 실러블을 시작하는 그런 자음군. 이 초성 온셋 클러스터죠. 그죠? 온셋 클러스터. 그 다음에 여기 실러블을 끝내는 그러한 클러스터. 이거는 코다죠. 코다 클러스터. 이거는 시작하는 거니까 온셋. 음절 구성에서 여러분 온셋은 초성, 그 다음에 코다는 이제 종성, 끝소리라고 했어요. 음절의 끝소리. 그래서 이제 이런 온셋, 어떤 퍼미서블한 온셋이 돼야 그게 단어로 시작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퍼미서블이란 수식어가 있으면 더 잘 이해가 되겠죠. 이 문장이 퍼미서블. 그러니까 허용될 수 있는 온셋이 있어야 그게 단어를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음절을 시작할 수 있는 클러스터라는 건 결국은 시작할 수 있다. 이 캔이 있기 때문에 이게 퍼미서블에 파서블에 해당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음절을 시작할 수 있는 클러스터, 자음군만이 단어를 시작할 수 있고, 당연히 이건 당연한 소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이제 예를 이제 들고 있을 텐데요. 그 예를 보시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요 단어를 보시면 이 단어에 요게 들어가 있잖아요. 크, 스, 푸, 그죠? 르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 그럼 이거 자음군인데 이런 자음군 이게 왜 이런 자음군은 사실은 어떻게 보이냐면 illegal, 적법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거는 적법하다는 건 여러분 뭐 permissible, 그죠? 마치 impermissible, 이 적법하다는 말을 많이 써요. 이게 법적인 용어로 사실은 뭐 저걸 쓰기도 하지만 legal을 여기 legal을 쓰기도 하지만 또 뭐를 쓰냐면 이렇게 legitimate란 말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적법하지 않은 건 또 illegitimate 이렇게 많이 쓰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이런 용어들이 여러분 뭐 잘 이해되실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된다면 impermissible이라든지 impossible 이렇게 이해를 하신다면, 자,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건 실러블 아까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기 실러블 이 실러블이 바로 기준 단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실러블 바운더리가 있기 때문에 이 크하고 그죠? 아 이렇게 크하고 이렇게 이게 크하고 이렇게 해서 바운더 여기서 실러블 바운더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여기 있는 이 단어가 이제 발음은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음절의 이제 바운더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그러한 조합이 되는 거라 이거죠. 사실 좀 이 전체는 어때요? 딱 봤을 때는 이거 이런 조합은 없는 거 아니냐. 그냥 이거만 봤을 때 이 네 개의 음소의 이 배열은 분명히 이거는 뭔가 일리거라고 임 퍼미서블한 것 같지만 음절의 경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허용이 되는 그죠? 음절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서 보면 된다 이거잖아요. 지금 그게 포인트죠. 자,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음소 배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살펴본 그런 어떤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아마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퍼미서블 실러블 코다에 이제 K를 놓고 그죠? 그 K가 이제 음절을 이제 끝마치면 되는 것이고 요렇게 K 요렇게 여기 보시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그 옆에 인접해서 이제 퍼미서블 뭐가 나오죠? 온셋이 나오죠, 여기. SP 여기 SPL 그대로 L로 나오잖아요. SPL 그랬습니다. 제가 SPL 그죠 이렇게. 자, 그건 이제 그 다음 음절을 시작하는 그러한 음소 배열이 될 거고 뭐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이건 적법한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이제 반면에 이제 이러한 단어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단어는 이제 허용되지 않겠죠. 왜냐면 이런 단어는 not possible word라고 했지만 이제 그것은 이제 왜 안 되냐면 여기 있는 stL이라든지 이런 TL 이러한 조합은 이제 impermissible onset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이해하셨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해서 예, 여기에서 이제 음절을 이렇게 했다고 치면 여기서 실러블 바운드리가 여기 있다고 치면 이런 온셋의 이러한 조합은 이것은 없다. 인퍼미서블한 조합이기 때문에 여러분 STL로 이렇게 시작하고 뒤에 이제 어떤 바울이 여기 오는 그런 단어는 없잖아요, 그죠? 위에서도 STL이 있었나요? 한번 살펴보면요, STL 여기 STL이 없었잖아요, 그죠? 없었다는 게 아니라 STL 여기 STL 이렇게 별표 쳐놨잖아. 이런 온셋은 허용되지 않은 거잖아요. 지금 위에 바로 표해 보면 알 수 있네요, 그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TL도 마찬가지고 TL로 시작하는 그런 단어도 없죠, 여러분. TL로 시작하는 그런 단어 봤습니까? 이것도 없습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단어는 결국은 없는 단어다, 불가능한 단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음소 배열까지 여러분 음소 배열 제약까지 잘 이해하신 거고요. 렉시컬 갭은 지금 위에서 얘기한 것과 연결되는 지점인데요. 여기 이제 이런 단어들 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거 분명히 뭐 existing 있는 단어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존재하는 그런 단어다. 실제로 있는 단어, 물론 잘 알려지지 않았다고 얘기하지만 그죠? 다 아는 그런 단어는 아닐 수도 있다고 얘기하지만 존재하는 사전에 여러분 보면 나오는 단어입니다. 예. 근데 반면에 이제 자 이런 거, 자 이런 것들은 분명히 단어가 아니래요. 그렇죠, 이런 거. 그렇지만 파서블 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음소 배열 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단지 뭐 existing word 얘처럼 existing word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이런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word라는 게 있으면 물론 word에는 non word도 포함해서 여기에는 non word도 포함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가상의 하여튼 분류를 한다면 그러니까 impossible word possible이라는 게 무슨 말이겠어요? possible 혹시 impossible 이거는 이제 possible이라는 거 음소 배열 제약을 준수한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나뉜다면 두 가지가 또 있겠죠. 이것은 바로 이제 existing
existing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 actual이에요. 이제 실제하는 단어다. 사전에 있다는 얘기죠. existing was. 그 다음에 여긴 당연히 non existing 혹은 네, non actual. 그지? 없는, 실제하지 않는 이렇게 그런 단어. 그러니까 existing was가 있고 non existing was 혹은 non actual was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요 단어 아니 요 표현을 요 impossible was를 non was라고도 하겠지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별표로 이제 매기는 그런 또 표현도 가능하겠지만 얘를 또 이런 용어로 씁니다. systematic gap이라고 이렇게 gap을 씁니다. gap. 공백이라는 뜻인데 없다는 뜻인데 사전에는 이런 단어가 없다 이런 뜻으로. 자, 그래서 이 타이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렉시컬 갭. 이 타이틀은 여기도 갭을 똑같은 거 썼는데 얘는 그럼 어떤 게 둘 중에서 어떤 게 있는 뻔하겠지만 예, 바로 여기 요거를 렉시컬 갭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렉시컬 갭. 사전에는 이게 사전상의 그 단어가 빠져 있다. 갭. 갭이라는 건 공백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휘적 공백. 그러면 사전에 그렇게 어휘가 그런 어휘가 빠져 있다. 있어도 되는데 음소 배열 제약상으로는 문제가 없고 적법하다. 파서블한 단어인데 없다. 그거를 이제 렉시컬 갭 혹은 우연한 공백이라고도 accidental gap이라고 합니다. 같은 뜻입니다. 이게 바로 얘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연히 그냥 빠져 있는 것뿐이다. 음소 배열상으로는 분명히 좋은 배열이지만 우연하게 이렇게 빠져 있다. 그래서 렉시컬 갭 혹은 accidental gap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같은 의미입니다. 두 개가. 자, 그래서 렉시컬 갭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했고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사실 음소 배열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마 이해하셨을 거예요. 여기도 이제 마지막으로 굵은 글씨가 이제 그런 렉시컬 갭이 결국은 엑스턴틀 갭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죠. 자, 한번 이 부분 다시 한번 보시면 possible word라는 거는 결국은 뭐 여러분 알다시피 이렇게 하여튼 phonothetic constraint, 그러니까 음소 배열 제약을 규칙을 이제 준수하는 이제 그러한 시퀀스다. 이렇게 음소 배열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actual 뭐 그러니까 실제 존재하는 예, 그런 단어 그죠? 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possible word가 있는데 당연히 possible word지만 이제 뭐가 있어요? 의미 뜻은 없는 그런 단어가 있겠죠, 그죠? 넌센스라고 해야 될까요? 뭐 하여튼 그런 나오지만 넌센스. 자, 그렇지만 그것이 사전에 여기 사전에 렉시컬에는 우연히 빠져 있습니다. 뭐 그런 얘기가 지금 있는 것이고요. 그런 이제 렉시컬 또 갭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앞에서 봤던 이런 단어.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음소 배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가 됐고, 자 이제 사실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이제 근원적인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냐면 그러면 음운 규칙은 왜 존재하는가? 음운 규칙의 이제 필요성인데요. 이건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뭐 중요한 부분이라기보다는 그냥 뭐 근원적인 부분이니까 음운 규칙이 있어야만 그죠? 음운 규칙이 있어야만 뭐 여러 가지 현상을 뭐 설명할 수 있고 뭐 그렇다 이거죠. 근데 그냥 이렇게 음운 규칙이 있어야 우리가 표면으로 드러나는 표층으로 드러나는 표면형이라고 할게요. 이거 surface form인데요. surface form이 있다는 거는 뭐가 존재하겠죠? 우리가 deform이 있겠죠. 심층형은 다른 말로 이제 underline 기저형이라고도 얘기하는 자 underline이 있겠죠. underline이 deep이겠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심층형 혹은 기저형이라고도 얘기하는 자 이게 이제 표면형과 표층형 그죠? 심층 표층 이렇게 해서 이거는 실제로 드러나는 그런 발음이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결국 그죠? 액추얼 그죠? 액추얼이라고도 할 수 있죠. 실제로 드러나는 여기서 폼이라는 건 발음을 의미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건 음운론이니까. 그러면 이제 아시겠지만 음운 규칙이 있어야만 이렇게 표면형인 음소 배열 같은 지금 방금 전에 했죠. 음소 배열 그죠? 음소 배열이 생성될 수 있다. 그냥 음소 배열이라기보다는 이제 적법한 그죠? 적법한이라는 게 퍼미서블한 음소 배열이 생성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해를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음운 규칙이 있어야만 이렇게 표면으로 드러나는 적법한 음소 배열이 생성된다. 이게 이제 지금 이 장에서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위에서 이제 음소 배열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음소 배열이 있으면 그런 음소 배열이 사실은 어떤 음운 규칙 때문에 어떤 음소 배열이 이제 이렇게 생성이 된다는 걸 좀 이해할 수 있고 음운 규칙이 그런 것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근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노로지컬 룰이 그래서 존재해야 된다, 존재한다. 뭐 그렇게 여러분이 읽어내시면 얘는 이제 어느 정도 여러분 쉽게 읽어내실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지금 방금 전에 여러분 제가 뭐 기저형이니 표면형이니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처음에 하죠. 여기 underlying 나오죠. phonemic form. underlying이나 그러면 phonemic 이제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게 이렇게 여러분이 여기 surface라는 게 이제 표출된다. 그죠? 실제 발음으로 이제 표출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죠? 이렇게 온전히 표출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 결국은 이 말은 여기 앞에서 얘기한 이 그래머가 이 그래머는 이게 그래머를 이제 여러분 언어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언어 지식이 이 그래머의 여러분 좀 넓은 뜻이 이제 언어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뭐 문법이라고만 이렇게 번역을 하면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아는 그런 문법이니까 그래머를 언어 지식. 그럼 언어 지식이라는 게 이렇게 음운 규칙을 왜 가지고 있느냐, 그죠?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하죠. 이 음운 규칙을 당연히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어떤 근원적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좀 더 디테일하게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underlying form 이 기저형이 결국은 이렇게 표층 형태로 드러날 텐데, 그렇죠? 왜 그렇게 기저형이 표층 구조로 온전히 드러나게 되는 것이냐,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고요. 여기 자 이렇게 어떤 변화를 그죠? 어떤 다양한 이렇게 음운 변동 같은 변화를 이제 겪기보다는 이렇게 underlying form이 그대로 왜 표출되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 보통 변화를 겪죠. 그래서 기저형이라는 게 그대로 어떤 underlying form이 그대로 이렇게 사실 좀 어려운 추상적인 말이에요. 그대로 이렇게 온전히 표출되지 않고 사실은 어때요? 사실은 이렇게 변화를 겪잖아요. 그 얘기예요, 지금 이거는. 근데 왜 그렇지 않느냐? 그 말은 결국은 이제 어떤 음운 규칙이 이제 결국은 underlying이나 phonemic form에 적용이 돼서 그것이 이렇게 어떤 변화를 겪는 걸 보여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사실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그죠? 왜 underlying form이 온전히 그대로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느냐 이거죠. 변화를 겪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변화를 겪기 때문에 온전히 드러나진 않죠. 바뀌어서 드러난다는 얘기죠. 바뀌어서 표층 형태로 실제로 그렇게 바뀐 형태로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뜻이에요. 그럼 왜 그러느냐? 당연히 음운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음운 규칙이 그걸 변화시킨다는 거죠. 기저형을. 이제 좀 어려운 말을 지금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여기 이제 phonothetic constraint를 이제 가지고 좀 얘기를 이제 할 거란 얘기입니다. 아래에서.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이거는 여러분 불이익이라는 거는 없는 단어지만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죠. 없는 단어지만 possible word다. 그죠? 그렇지만 얘는 아예 이거는 impossible word가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데 자
이런 지금 이거 사실은 이제 우리 음소 배열에서 이제 어떤 음소의 어떤 그 배열에서 뭐가 퍼미서블한지 아닌지는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던지는 이유는 이제 이걸 저기 포놀로지컬 룰과 지금 연결시키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럼 나오지만 여기서 이제 포네틱 폼이죠. 그래서 포네틱이라는 말하고 서피스랑 지금 같은 거를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이것도 여기서 지금 언더라인하고 포네믹이 같았죠? 여기 위에 이렇게 이런 거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위에서 뭐 심층형, 뭐 표층형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뻔한 얘기지만 이 여러분 아다시피 이 심층형을 이 표층 형태로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게 바로 음은 규칙이니까, 그치? 어. 이거 이미 우리 앞에서도 이제 살펴봤잖아요, 그죠? 어. 그 얘기인데 결국 음은 규칙이 이제 존재하는 거는 뭐 하기 위해서 이게 바로 이제 왜 존재하느냐 그랬잖아요. 이렇게 이걸 보증해주기 위해서 이 표층 형태가 뭐를 이 포노텍틱 자 컨스트레인트를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걸 보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음은 규칙이 존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 말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서두에 얘기했던 바로 이 말 위에서 여러분 했던 얘기 있죠 제가 예, 여기 음은 규칙이 있어야만 여기 여기서 이렇게 표면형인 표층형인 이 적법한 음소 배열이 생성될 수 있다. 요 진술 음은 규칙이 있어야만 이렇게 음소 배열이 적법한 음소 배열이 이렇게 생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은 규칙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음은 규칙이 없으면 적법한 음소 배열이 왜 생성이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제대로 설명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런 말을 지금 추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예시를 보면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딱 봤을 때 여러분 여기 이제 우리가 past tense 룰 앞에서 이미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past tense 룰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분명히 슈와 인서션 이 룰은 여러분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룰이 여러분 이 슈와 인서션 룰이고 그죠? 첫 번째 룰이 두 번째 룰은 여러분 디보이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룰은 이제 여기 뭐 트나 드 같은 음이 왔을 때 트나 드 같은 음이 이 동사의 끝음으로 왔을 때 past tense라는 건 이제 드죠 드 past tense 모피임을 이제 드라고 했습니다. 이 드가 이제 이렇게 붙는데 앞에가 이제 뭐 여러분 동사의 앞에 트 혹은 드로 끝나는 동사면 어떻게 되죠? 그냥 여기다가 플러스 그냥 d를 그대로 붙이는 게 아니라 여기 슈아를 삽입시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슈아 인서션이 되죠. 이렇게 트나 드로 끝나는 동사인 경우에. 그죠? 자, 그래서 패스트 텐스 룰을 지금 언급하면서 이걸 언급했어.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포놀로지컬 룰이죠. 여기 나오지만 이렇게 에비얼라 스탑이죠. 트나드 이렇게 이제 끝날 때 슈아를 이제 인서트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여기 나오지만 서브 룰 규칙이었고요. 두 번째는 디보이싱 얘기했지만 디보이싱 룰이죠. 그래서 보이스레스 사운드가 오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리프트에 요거 푸라든지 여기 동사가 이제 푸라든지 크 같은 이런 보이스리스 사운드로 끝나게 되면은 이 드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 드가 디보이싱 되니까 이 드가 이제 트가 되겠죠. 그죠? 트로 이제 되는 이제 디보이싱이 되는 거죠. 드가 이제 드라는 게 트가 되는 게 이제 디보이싱이 될 텐데, 예. 자, 이것도 우리가 다 봤던 거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제 이걸 음소 배열과 이제 여러분이 연관시키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드가 이제 드를 디보이싱하는 룰, 그죠? 그래서 트로 만드는 그런 룰은 사실은 음소 배열, 음소의 배열제약과 관계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영어 단어는 이렇게 시퀀스
여기 이제 요 부분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요 부분이 이제 잘못된 표현이에요. 여기 이제 오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보이스리스 스탑 플러스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지금 애매하게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이거 이렇게 돼야 돼요. 보이스리스 스탑 플러스 이 드는 이제 여기 우리 past tense 모핌 그 드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있는 드, 그죠? 요거.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뭐 지금 푸나 크가 왔어. 그 여기 지금 푸나 크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푸나 크가 여기 이제 있으면 당연히 이제 드가 어떻게 되죠? 트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지금 음소배열이 되는 게 지금 맞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결국 디보이싱이라는 게 있어야 이렇게 적법한 음소배열이 되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제 이런 예시를 줍니다. 여기 이런 여러분 이렇게 푸드나 크드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트 안 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변하면 푸 다음에 이렇게 D가 그대로 이게 이런 배열이 만약에 좋다면 이런 배열이 좋다면 이런 단어들도 어때야 돼요? 여기 있는 이런 단어들도 지금 존재해야 되는데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음소 이 배열이 이렇게 여기 지금 이런 음소 배열 푸, 드나 크, 드 이런 음소 배열을 지금 허용하지 않고 푸트나 크트를 허용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디보이싱 룰, 이 디보이싱 룰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결국은 이렇게 표층 형태로 이렇게 생성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아까 제가 위에서 말했던 바로 그 지점입니다. 아마 이해를 다 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구나. 결국은 얘네들은 이런 애들은 결국은 impossible이잖아. impossible word라고 하잖아.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생각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아마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마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 아마 어려운 부분은 이제 없을 거로 여겨지고요. 한번 좀 이 부분도 나머지 부분도 읽어보시고 여기 이제 B에도 자 요거 이제 A 부분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A 부분이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죠. phonetic constraint가 이렇게 진술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요? 자, obstruent 시퀀스인데 obstruent 시퀀스 지금 put 뭐 ct였잖아. 끝에가 그죠? 이렇게 되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not if 여기 나오잖아요. with respect to voicing feature에서는 여기 나오죠, 그죠? voicing feature에서는 이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게 무슨 말이죠? 결국 여기 어글이 나오잖아요. voicing 어글이. 이 어글이라는 게 여러분 디보이싱 룰에서 봤지만 얘네 둘 다 뭐예요? 보이스리스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결국 여기도 있지만 마이너스 둘 다 마이너스 보이스트가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이 디보이싱도 앞에서는 어시밀레이션 동화라 그랬습니다. 똑같이 마이너스 보이스트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이게. 그죠? 그게 적법한 음소 배열을 형성해주는 그런 포노로지컬 룰입니다. 그러니까 음소 배열 안에 포노로지컬 룰이 숨어 있는 거죠, 이렇게. 뭐 숨어 있다라고 얘기하기 좀 뭐하지만 하여튼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예.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보시면 참 이야기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사실. At the end of a syllable 그랬고 또 음절의 끝에, 그죠? 이게 음절의 이제 끝에 이렇게 음절의 끝이라는 건 여러분 알아야 되지만 이게 코다 쪽이잖아요. 음절의 끝이잖아요, 이게. 아까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이제 요 A라는 규칙을 이제 이해를 하신 거고 요 부분이 다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보이스트 플러스 보이스트 이런 조합은 없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보이스트 마이너스 보이스트 이게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죠. 그런 옵스트런트가 그게 파서블 한 거지, 그지?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래에서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자, obstruent인데 이제 unlike 해놓고
여기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 예,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어, 자 이렇게 이제 묶이겠죠. 그래서 자 이건 not permissible하다고 지금 얘기해요. 한 실력을 안에서. 자, 이 부분은 이제 뭐 어떤 부분이냐면 여기 위에 보시면 similarly가 있고 또 shoe와 insertion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사실 첫 번째죠. 이 past tense로 해서 첫 번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우리가 이제 shoe를 insertion 하는 것도 언제 insertion 합니까, 여러분? shoe를. sibilant, 그죠? 음이 복수형에서 오거나 아니면은 past tense는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트나 드였잖아요. 복수형에서는 그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슈아를 이렇게 삽입시키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끝에 있는 음이. 근데 이거서 가만히 보면 얘네들도 사실 이게 엘비올라 스탑이고 사실 얘도 엘비올라 스탑이에요. 그래서 엘비올라 스탑이 지금 이렇게 왔을 때 얘도 엘비올라 스탑이기 때문에 이게 똑같잖아. 사실 이게 드 같은 경우는 거의 똑같네요. 뭐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니드 같은 거에서는 뭐 이렇게 복수 이거는 반드시 이제 이렇게 발음이 되잖아요. 그죠? 니디드 뭐 니디드나 니더 뭐 이렇게 같은 드기 때문에 당연히 슈아라든지 이런 모음이 인서트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당연한 음소 배열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드드가 될 수는 없잖아, 그죠? 이 슈아가 안 붙으면 그냥 얘도 드고 얘도 드든 이제 드니까 이게 드드가 돼 버리잖아요, 그죠? 여기서 지금 크크 이렇게 나오는 게 지금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푸푸 이렇게 여기 지금 드드는 없지만 드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겠죠? 예. 결국은 이 슈와 인서션 룰이 없었다면은 이 드드가 돼서 굉장히 이제 이상한 음소 배열이 된다. 그래서 여기 슈와가 붙어줘야 이렇게 정상적인 음소 배열이 생성되는 것이구나라는 걸 여러분 이제 알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해되시죠? 그 결국 슈와 인서션 룰이 이런 거에 녹아 들어가 있다. 이런 음소 배열, 이러한 적법한 혹은 허용 가능한 음소 배열 이런 제약이나 규칙의 이면에 저런 음소 배열, 저런 음운 규칙, 슈와 인서션 룰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similar to each other. 이 같은, 그죠? 그 한 실러블에 같은 이렇게 사운드 이렇게, 그죠? 요건 이제 갈아먹고 이 사운드들이 이렇게 다 서로 이제 유사한, 똑같은, 이게 똑같거나 아니면 이제 서로 유사하죠. 크나 이렇게, 크나 이렇게, 그거나 또 동일하거나 아예 그냥 유사하거나. 근데 이때 크그라고 이제 돼 있지만 이것은 이제 서로 보이싱이 여기 쓰즈도 그렇지만 보이싱이 다르죠. 보이싱이 다른. 크는 보이스리스, 이건 보이스트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예외로 한다는 얘기예요. 보이싱은 이제 좀 예외로 하고, 그렇지만 하여튼 유사한 그러한 두 개의 옵스트런트 이 시퀀스는 여기 예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시퀀스들은 결국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의 음절 안에서는 이제 허용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지금 방금 전에 설명한 게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제 읽어내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이 예시를 이제 여러분 보시면 여기 맨디드는 지금 니디드에서 했으니까 여기에 슈아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벤티드도 마찬가지죠. 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슈아가 안 들어가면 이거는 어떻게 되죠? 이 발음은 그냥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벤트에다가 그대로 요거 붙죠. 그럼 얘네 둘은 사실은 어때요? 이거는 보이싱에서는 서로 두 개가 트하고 드는 보이싱은 다르지만 어쨌든 유사한, 그죠? alike한 그러한 옵스트런트가 둘이 붙은 거죠. 그런 것들은 허용이 되지 않는다. not permitted.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슈아가 여기 이렇게 개입되는 게 중요한 거라 이거죠. 이걸 모면하려면 어때 돼? 이런 음소 배열은 좋지 않은 거니까 이걸 모면하기 위해서는 여기 슈아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음소 배열 제약에서 음소 배열 제약은 이렇게 표면으로 드러나는 건데,
그죠? 표층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표층형을 결국은 위에서 그죠? 어떤 이면에서 이렇게 딱 포놀로지컬 룰이 이렇게 존재해서 어, 그죠? 음소 배열 제약, 적법한 음소 배열 제약을 생성하게 해주는 그러한 어, 어떤 근원이 되는 그러한 이유를 좀 가지고 있다. 어, 음운 규칙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음운 규칙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사실은. 예.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또 이제 예를 하나 들은 건데 이것도 이제 또 마찬가지죠. 여기 이제 이거 가지고 또 예를 들죠. 예. 그럼 이거는 사실 이렇게 되는데 명사가 그럼 얘는 지금 뭐 스무드는 이게 이제 드거든요. 요 발음이에요. 어. 요건 아닙니다. 요 발음이 드는데 요거 보이스 보이스트죠. 보이스트. 그런데 당연히 이제 여기에 이제 명사형 어미 이렇게 붙었어. 니스가 됐는데 이제 보시면 이런 형용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wide라든지 broad 이런 deep 이런 애들은 이제 여기 뒤에 th는 이제 요 발음입니다. 번데기 발음 다들. 자, 이 번데기 발음이 되는데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니스가 아니라 이렇게 똑같이 이거 형용사 이것도 형용사잖아. 형용사에다가 얘를 똑같이 th를 딱 붙여버리면 이 th는 지금 번데기 발음이라고 그랬는데 얘네 둘은 사실은 이건 또 유사한 의미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 물론 보이싱은 서로 다르지만 아까 얘기했죠. 트와드처럼 보이싱은 다르지만 서로 유사한 의미니까 이런 조합은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진술이 사실 상당히 제너럴한 진술이 나오지만 굉장히 아주 포괄적인 진술이긴 합니다. 이런 거 저런 걸 다 포괄해 주죠. 이런 걸 저런 걸 다 포괄해 주기 때문에 제너럴하다고 하죠. 근데 그 이면에는 누가 있다? 포놀로지컬 룰이 있다. 그 얘기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이 진술이 아마 더 잘 이해될 거예요. 여기 이런 부분도 이제 이해되시죠? 보이싱 피처에서는 좀 다르죠? 서로 그죠? 얘는 보이스트고 얘는 보이스 리스니까 그죠? 요거 보이스트고 얘는 보이스 리스니까 그죠? 좀 다르긴 한데요. 그 부분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 읽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언급한 이 내용들만 가지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이 페이지가 사실 좀 까다로운 페이지입니다. 이건 굉장히 좀 근원적인 얘기죠. 포놀로지컬 룰이 왜 존재해야 되는지 사실 여러분이 만약에 건너뛰실 수도 있어요. 보시면서. 근데 이런 지점은 사실 있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이제 이 우리 이제 의문론 챕터 6의 이제 마지막 부분, 이 포놀로지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거는 사실은요, 거의 영어 데이터가 안 나오기 때문에 딱 하나 나오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의미 있으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를 알아봐야 될 건 이제 플랩일 거예요. 플랩음, 워터 발음할 때 워러 하는 플랩음. 그러니까 어떤 음이 음소냐, 포님이냐, 아니면 이음이냐, 뭐 이거예요, 이거. 예. 이거를 이제 이거의 분석 모델, 이음이냐, 음소냐 하는 거에 이제 분석 모델. 어떤 의미? 사실 플랩은 우리 이미 알고 있죠, 여러분. 이 이음이죠. 이거 트에 뭐 우리가 이음, 그죠? 엘로폰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사실은 그 분석 모델을 여기서 이제 좀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라 여러분이 그냥 한번 다른 건 대부분 다 사례들이 이제 영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마 여기도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뭐 포님이냐 뭐냐 나오죠. 푸 사운드 여기 나오지만 포님이죠. 자, 이건 포님인 거는 이제 워드를 컨트레스트. 항상 포님이라는 단어는 항상 이렇게 컨트레스팅 그죠? 포님하면 항상 컨트레스팅 이렇게 디스팅티브 이렇게 연결되죠. 단어를 당연히 구별시켜주는 그러한 소리들이죠. 특히 이제 이런 미니멀 페어에서 미니멀 페어죠. 캣 그죠? 그냥 발음으로는 적으면 이거잖아. 이렇게 미니멀 페어잖아요, 그죠? 뭐 그럴 때 이 푸 사운드가 이 푸크 둘 다 이제 이게 뭐가 되죠? 이건 동일한 환경이고 푸가 당연히 이제 단어의 차이를 유발시키니까 푸하고 크가 그래서 이건 당연히 이제 우리 음소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 이제 앞에서 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 모델을 이제 한번 살펴보는 건데, 특히 이제 요 플랩에 대해서.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푸라는 게 결국은 이제 음소고, 또 이제 그런, 이런 음소에는 또, 두 개 이상의 엘로폰을 또 가지고 있더라. 그것은 이제 저 푸 사운드도 에스퍼레이트드 푸가 있고 그 다음에 언에스퍼레이트 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다 앞에서 설명했죠. 그죠? 이 푸 사운드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에스퍼레이티드, 하나는 언에스퍼레이티드 이런 기호로 써갖고 설명을 했던 것을 여러분이 이제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제 자 이거 보시면 이제 뭐 예, 핀란드어의 단어들 가지고 이제 설명하고 있고요. 자, 요게 이제 영어의 유일한 예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플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이 플랩이 과연 음소냐 이음이냐. 그래서 쭉 이제 여러분 이 데이터가 쭉 있지 않습니까? 여기 데이터에는 이제 뭐 트로 발음되는 경우, 그죠? 이제 트하고 드만 잘 보면 돼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플랩도 잘 보셔야 되죠. 여기 플랩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플랩도 나오는 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트하고 플랩 나오는 거, 뭐 드라든지 이런 거, 트라든지 요 부분만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거 보고 이제 여기 여러분들 뭐 환경을 한번 보라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여기 특히 이제 요 표시는 이제 워드 바운더리입니다. 그죠? 요 표시가 실러블 바운더리고 요 표시가 이제 모핀 바운더리죠. 자, 어쨌든 트하고 드하고 지금 얘네들의 지금 환경을 보면 이렇게 전개가 된대요. 특히 이제 플랩을 한번 보시면 플랩은 이렇게 지금 환경이 된대요. 이렇게. 여기서 근데 강세까지도 좀 고려하면서 스트레스 여기 스트레스 표시들이 다 돼 있죠. 지금 이렇게 스트레스 그죠? 강세.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보면서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 이 플랩은 이렇게 이게 하나로 딱 정리가 돼 버리네요. 그죠? 강세가 있는 모음과 강세가 없는 모음 사이에 트가 여기 사이에 트가 이제 오면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미 우리는 이음인 걸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지금 분석 모델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 지금 파트가 그렇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걸 좀 보시면서 아마 환경적인 거 여기 지금 이제 환경 그죠? 인바이러먼트를 이제 잘 살펴보면서 이제 이거를 이 플랩 여기 나오지만 이제 이 플랩은 과연 음소냐 이음이냐 나오잖아요. 그죠? 음소냐 아니면은 혹은 프리디터블 이 프리디터블하다는 말이 이제 이음이라는 뜻이죠. 이게 사실 이건 엘로폰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런 식의 어떤 이게 여러분 딱 이렇게 이런 환경에서 딱 이렇게 예측 가능하잖아요. 이 플랩은 이런 환경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데이터에서 보시면 그런 환경에서 나오고 있다는 걸 이제 확인해서 이제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예를 통해서 그죠? 예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위에 있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렇게 만든 거를 다시 한번 일반화시킨 거죠. 이렇게 그죠? 맨 아래에 이걸로 일반화시켜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딱 이런 걸 보면서 결국은 이것은 이 플랩이란 요 발음과 요 플랩이라는 요거하고 요 트나 드 이것은 서로 컴플리멘터리 디스트리뷰션이다. 그죠? 그럴 수밖에 없죠. 나오는 환경이 여기서만 요 강세 있는 모음과 강세 없는 요 모음 사이에서만 여기서만 플랩이 등장하니까 여기에서는 트나 드는 등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컴플리멘터리 디스트리뷰션 컴플리멘터리라는 거는 얘만의 어떤 특정한 하나만의 특정한 이음 하나만의 독점적인 위치 얘만 이 위치에 등장한다는 의미에서 컴플리멘터리라고 앞에서 이미 다 배웠습니다. 컴플리멘터리 디스트리뷰션은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환경이야 뭐 우리가 여기 잘 아는 이제 스트레스 파울 그 다음에 뒤에는 언스트레스 파울 이렇게 나오고 얘네들은 트나들은 결국은 거기에 출연하지 않는다. 여기에 오커하지 않는다. 그죠? 여기 노아가 있죠? 니더 오너.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엘비올라 플랩 이거 엘비올라 플랩이라고 하죠. 여기 그래서 이거의 룰은 이거다.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규칙이 되겠고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것을 결국 우리는 플랩을 이제 여기 나오지만 플랩은 여기 플랩입니다. 플랩은 엘베올라다, 트나드 뭐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다라는 얘기예요. 사실은 여기 엘베올라 스탑 요것은 이제 결국 뭐 트나드를 이제 두 개의 음소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렇게 이제 보는데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또 다른 이제 뭐 또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여기 라이터는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라이더도 뭐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이게 원래 플랩으로 바뀌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죠. 이것도 이제 결국은 플랩으로 바뀔 텐데 그 전에 이제 기저형으로는 여기 니미컬리 그러니까 음소적으로는 이렇게 트가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것도 마찬가지 듣겠죠. 음소적으로는 기저형 그죠. 이게 아까 언더라인 혹은 딥 근데 이제 이 기저형 혹은 심층형이 이제 표층형으로 이제 표층형은 이제 이게 플랩이죠. 이제 플랩으로 이제 바뀔 텐데 음원 규칙에 의해서 이미 이제 그런 것들은 우리는 이제 아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사실 요걸 또 기반으로 해서 그렇죠. 요거는 이제 그냥 요 단어 라이트 요 단어 그 다음에 요것도 라이드죠 사실은 그죠. 라이드 여기 있는 라이드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트나드는 이제 음소고 결국은 이제 플랩은 여기도 나오지만 플랩은 결국은 이음이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요게 여러분 분석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이해하셨겠지만 여기 이제 플랩은 엘러폰이고 이렇게 보시면 이 트나 드라는 이 포니믹 폼에는 폼은 플랩을 가지고 있지 않다. 뭐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또 이제 하는 거죠. 그죠?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얘네들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에서 여기 있는 트들은 사실은 이거는 원래는 이제 포니믹 폼이다. 얘네 둘은 그죠? 여기 이제 여기 있는 여기 사이에 있는 요 트나드 이게 음소적 측면 포니믹 폼 측면에서는 이제 트나드가 이제 결국은 이제 음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플랩은 결국은 심층형으로 이제 드러나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겠죠. 자 이제 그 정도 여러분 이제 이렇게 바로 이음이냐 어떤 특정 음이 이제 음소냐 뭐 이음이냐 이렇게 분석하는 모델을 이제 잠깐 살펴봤습니다. 좀 확실히 환경도 제대로 분석하면서 제대로 여기 위에서 보시면 제대로 이렇게 그죠 환경 분석 이렇게 하면서 제대로 어떤 언어학자들이 쓰는 이런 사용법 이용법입니다. 이게 바로 뭐 그런 얘기들을 좀 이제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제 다른 언어가 또 소개되고 그러는데 어쨌든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이제 대망의 의문론을 이제 끝마치는 지점이에요. 이제 쭉 보시면 이제 다 끝난 것이고 다른 언어들을 이제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서머리 한번 다시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면서 한번 구분 글씨 위주로 한번 쭉쭉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구분 글씨 위주로 지금 방금 전에도 컴플리멘테리 디스트리뷰션 했었는데 나오죠. 컴플리멘테리 디스트리뷰션은 엘러폰과 연결되고 뭐 이렇게 여기 피처도 나오고요, 그죠? 피처도 나오고. 디스팅티브라는 말 이게 중요하죠. 컨트래스티브 그 다음에 넌 디스팅티브 피처도 있었어요, 그죠? 넌 디스팅티브 피처, 에스퍼레이션이라든지 about 레이저라이제이션 이런 것들이 넌 디스팅티브 피처였죠. 자 이런 것도 있고 미니멈 페어도 다 여러분 한 번씩 이렇게 쭉 한번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풀어서 오늘 이제 배웠던 거죠. 뭐 여기 뭐 톤 랭귀지만 쓰던 게 아니죠. 넌 톤 랭귀지, 인토네이션 랭귀지 이게 영어인데 그죠? 이거 넌 톤이라는 건 인토네이션 랭귀지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이런 용어들이 쭉 있었고요. 뭐 또 동화 규칙들이 배웠고 디시뮬레이션 배웠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딜리션도 배웠고 우리 인서션도 배웠습니다. 그죠? 이게 인서션이죠. 여기 인서트 이런 규칙 다 배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뭐 피처 체인징 룰이나 피처 뭐 여기 에딩 룰이나 이런 것도 배웠어요. 보통 이제 에딩 할 때는 이제 non distinctive feature를 에딩한다. 에스퍼레이션 같은 거죠. 어, 그런 것들을 에딩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내추럴 클래스도 우리가 이 음운 규칙 기술할 때는 그죠? 개별음이 아니라 내추럴 클래스 그죠? 그것으로 자질의 이제 공유하는 자질의 집합체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죠. 내추럴 클래스는 그런 것으로 음운 규칙을 기술하는 것이고요. 그죠? 클래스로 이제 기술하는 거죠. 이 클래스가 여러분 이건 내추럴 클래스 그죠? 공유하는 자질들의 집합체 이렇게 이해하시면 참 좋습니다. 그죠? 여기도 나오지만 자질들의 집합체 여기 공유하는 뭐 이렇게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여기 다시 한번 밑에 또 보시고 이제 오늘 우리가 뭐 얘기한 이런 포노택틱스 그죠? 이런 단어도 다 기억하십니까? 넌센스 워드라는 거는 이제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사전엔 등재되지 않지 그러니까 사전에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넌센스라는 게 의미는 없지만 음소 배열상으로 허용되는 그런 단어가 바로 possible word 혹은 accidental gap 혹은 뭐라고 됐죠? lexical gap이라고 됐습니다. 그죠? lexical gap 다 같은 말이죠. 자 이렇게 한번 쭉 여러분이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놀로지 마치도록